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 이슈 그리고 그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 저는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 소종섭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핫한 소식 중에 하나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닻을 올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4명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른바 4인 4색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이현주 기자와 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 한동훈 등등등 해가지고 이른바 4파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 대략 좀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0일 윤상현 의원이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네. 23일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1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 그러니까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4명이 출마 선언을 해서 4파전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 네. 안철수 의원 전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유승민 의원도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 했고, 유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네네.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제 좀 개혁 이미지를 가지고 나오기가 좀 여러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출마해서 좀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같은 걸 세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 불출마의 배경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이제 그 전까지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 어쨌든 출마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당내에서 이른바 어대한이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 이게 꼭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어대한이라는 요런 흐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여론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현재 네네. 당내에서 좀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에 와서 이제 총선을 이끌었던 시간까지가 한 4개월 정도인데 이제 좀 짧았던 감이 없지 않고 그 팬덤이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의 지지세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사자구도가 되면서 이제 어대한이 좀 흔들릴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경원, 이제 윤상현 의원이랑 이제 원희룡 전 장관까지 가세하면 이제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결선 투표라는 건 1차에서 네. 과반을 못 얻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까지 이제 1차 투표가 다음 달 23일이고 과반이 없으면 2차 투표까지 28일인데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2, 3, 4위 후보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2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이제 반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일부 있습니다. 만약에 1차 투표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2차 투표 앞두고 나머지가 연합해서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이른바 한동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2차 투표까지 가면 바뀔 수가 있다. 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당내 지지율 이런 게 아까 좀 높다. 그리고 팬덤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대략 어떤 지지 흐름으로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네. 대략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수도권 쪽 당원들은 좀 한동훈 위원장을 좀 지지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 이제 지금 좀 드러나지 않는 곳이 TK 지역구 당원들이거든요. 예, 대구 경북 쪽.
네네네, 대구 경북 쪽, 그쪽 당원들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제일 많은 당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 뭔가 마음의 결정은 좀 못 내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대구 경북 쪽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지나치게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아하. 네, 그러면서도 또 차기 대권을 또 생각해서 뭔가 우리가 후보를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감정,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해서 좀 용산에서 불편해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지난번에 한 전 네. 위원장이 그 최상병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걸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용산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런 메시지들이 또 나오고 뭐 그러면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의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대결 구도 비슷한 이런 측면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죠, 이건? 이게 한 전 위원장 이제 출마가 용산에서는 이게 썩 뭔가 달가운 이슈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제 역임하고 총선을 이끌면서 그 4개월 정도 동안 대통령실이랑 당이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월에는 뭐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유난 맞아요. 갈등으로 불거지기도 했었고, 네. 그 지난 3월에는 해병대 저희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 상명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서 네. 이제 호주 대사로 갔었던 이종섭 전 전 국방부 장관. 장관에 빨리 공수처가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했었고, 그 언론인 테러 발언을 했던 황상무 전 수석 사태도 좀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좀 당시 물러나야 한 전 된다 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대통령실과의 그때 당시 각을 굉장히 세웠던 이슈여서 좀 그런 대통령실에서는 썩 달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지금은 네. 조금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됐다. 네네네.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출마 선언하면서 얘기했던 이 최상병 특검법을 네. 추진하겠다. 이른바 뭐 제3자에 의한 특검 추진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산과는 기류가 약간 다른 것은 뭐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은 여당 내부에서는 특검법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대통령 탄핵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한 전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 아니라 새로운 특검법으로 네네. 아까 말씀 주셨던 제3자 추천하는 내용인데 지금 야당 특검법은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네네. 이제 대법원장 같은 어떤 제3자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주장인데 이 자체가 이제 얼만큼 대통령의 그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아직은 좀 서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하여튼 좀 네. 썩 매끄러운 관계가 아닌 것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네. 뭐 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뭐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난번에 뭐 용산에서 밥 먹자 했는데 또 한 전 위원장이 다른 일을 이유로 또 밥을 안 먹은 이런 것도 있어서 뭔가 하여튼 좀 이 매끄럽게 풀려나가고 있지 않은 뭐 그런 흐름들 요것이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도 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네. 그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한동훈 대 뭐 나경원 구도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그랬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나경원 의원 입장이 좀 약간 미묘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나경원 네. 의원 쪽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경원 의원은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출마를 가지고 제2의 연판장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뭔 얘기죠? 이게 당시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 선출했던 전당대회에서 네. 그때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 모두 뭐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지지율이 되게 높았었는데 초선 의원들이 이거를 이제 불출마를 사실상 종용하는 어떤 나 의원 이제 연판장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네네 주저앉히는 어떤 그런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다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나 의원한테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출마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그 당시 되게 친윤 의원들로
그 명단이 구성돼 있어서 네.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원전 장관이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나 의원은 제2의 연판장 아닌가 이런 줄 세우기 문화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 의원 쪽에서는 이번 전대와 관련해서 어쨌든 출마를 결심하고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면서 당대표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방점을 찍었으니까 그런 결정을 했을 거고 용산 네네. 쪽이랑도 어느 정도 좀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전에 또 이준석 당대표 선출됐던 전당대회에서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나 의원이 당심에서는 이 대표를 이겼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당원 투표가 70% 비중이었는데 나 의원은 40.1%였고 이 대표가 37.4%였는데 이제 민심 그 이제 국민 여론 조사에서 이게 거의 더블 스코어를 뒤집어지면서 이제 나 의원이 그때는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네. 그만큼 당심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다고 봤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도 이제 뭐 특검법이라든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좀 소통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만큼 아마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의원도 뭐 드물죠. 근데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민심 이런 것 속에서 당심은 얻었지만 민심에서 좀 뒤처지면서 패배한 이런 부분들 아마 요번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당심의 지지를 얻으면 뭔가 좀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지금 이 기자 설명을 했네요. 네네.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 원래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원전 장관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원전 장관 이제 출마한다 안 한다 되게 의견이 좀 반반이었다가 안 한다는 쪽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뭐 어쨌든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친윤 쪽 의원들이 많이 좀 가세를 할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요. 이제 원전 장관은 원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다. 그래야 다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친윤계로 나온 후보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장 했었던 인효한 의원이나 네. 김정숙, 김혜경 여사 특검 주장했던 김민전 의원한테도 이제 러닝메이트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답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제안도 했고 지금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아마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상현 의원은 어때요? 윤상현 의원은 아무래도 개혁 보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사실 오전에 기자회견이 당 개혁을 위한 어떤 기자회견 예고했었다가 이제 조금 취소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런 어떤 개혁적이고 뭔가 당을 쇄신하는 총선 이후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언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오늘도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서로 밀어주겠다 이런 건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이다. 우리 당의 가장 큰 병폐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당 중앙을 뭐 폭파시키지 않으면 우리 당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좀 과격한 발언을 내놓기도 센 하셨습니다. 얘기를 했군요. 네네네. 국민의힘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 폭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네. 결국 원전 장관이 친윤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윤상현 의원은 개혁적인 이미지로 승부를 하고 나경원 의원은 당심 이런 쪽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높은 지지율 이런 걸 좀 기대를 하는 건가요? 약간 이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네. 대중적 아마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차기 대권 주자? 이런 점을 좀 저는 부각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여기 나머지 후보들도,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 대선을 안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도 한 상태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좀 뭔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고 싶어 하는 당원이 많다면 이제 한정위원장 쪽으로 많이 표가 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좀 그런 것들 봤을 때 조금 서로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그 7월 23일 날이죠. 1차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28일 날 2차 투표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 전대의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이게 지금 현안으로 봤을 때는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이게 특검법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관계를 좀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고 후보들이 또 이 특검법을 원내 의원들과 또 민주당과는 어떻게 소통해가면서 이 특검법을 뭐 통과시킬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텐데요. 그러니까 네. 그 의견일 텐데 그거를 네네. 많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핵심 요인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이 좀 반반으로 나뉘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좀 있는 반면에 아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하다고 하는 또 그쪽 지역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네. 좀 아직까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윤심으로 해석되는 원희룡 전 장관이 네. 앞으로 한 달여간 얼마나 지지를 얻어가지고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 전 위원장 외에 나머지 3명의 주자들은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 네, 아닌가? 일단 네, 수사를 맞습니다. 지켜보자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할 경우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아, 거기서 일단 1차 전선이 하나 생긴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 2차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4명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4명의 4인 4색 이 당권 주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출입하는 이현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